네이처 리퍼블릭 정운호 대표가 변호사 폭행 시비에 이어 수십억 원대의 수임료 문제에 휩싸였습니다. 법조계에서는 성공보수금이 사라지지 않고 착수금으로 미리 받는 형식의 편법이 수면 위로 드러난 것이란 말이 나옵니다. 한편 정 대표의 변호인단이 전관을 앞세운 구명 로비를 한 정황도 드러나 파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예, 앞서 권민철 기자가 브리핑을 한 것처럼 네이처 리퍼블릭이라는 화장품 회사의 대표 정운호 씨의 법조 비리 의혹 점차 게이트로 확대되는 분위기입니다. 처음에는 자신의 변호사를 폭행하면서 이게 폭로전처럼 시작이 됐는데 브로커를 통해서 판사에게 로비를 했다는 의혹이 드러나더니 검사들에게까지 로비를 했다는 의혹도 덧붙여졌습니다. 참으로 놀랍습니다. 정관예우 정도가 아니라 아예 브로커들이 현직 판검사에게 직접 로비를 했다는 건데요.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전직 판사의 증언을 직접 들어봅니다. 전 창원지법의 부장판사를 지낸 이정열 전 판사 연결이 돼 있습니다. 이 전 판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지금 이 사건 돌아가는 거 쭉 보면서는 어떤 생각 드세요? 이게 예전에 의정부 법조비리나 대전 법조비리나 참 20년 전에 있었던 이야기들. 예. 이게 다시 왜 대자부가 나가지고 다시 이런 일이 벌어지는가. 대자부. 20년 동안 법조는 무슨 발전이 있었나. 그런 예. 참 안타까움과 자괴감이 많이 듭니다. 그러게요. 지금 정운호 대표를 둘러싼 미스테리가 하룻밤 자고 나면 또 하나 터지고 또 하나 터지고 이런 양상인데 하나하나 좀 보겠습니다. 네네. 우선 재판을 맡고 있는 담당 판사하고 이 정 대표가 고용한 브로커가 함께 술자리를 했다는 겁니다. 네. 피고 측 브로커와 사건 담당 판사와의 술자리라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인가요? 이게 액면 그대로 놓고 보면 사실 정말 말도 안 되고 적절하지 않은 그런 모임인데요. 예. 적어도 서울중앙지법에 부장을 할 정도 되면 20년 이상 판사 생활한 사람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만약에 이게 소위 발각이 됐을 경우에는 진짜 또 법조 생활이 끝인데 아닌 말로 정말 수십억 수백억 대의 로비가 있었거나 예. 아니면은 알았다면 안 만났을 것 같은 생각이 들거든요. 그 정도의 양식은 되니까요. 그렇게 믿고 싶으신 거죠, 그러니까. 정말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술자리를 한 부장판사는 술자리 한 거 맞다 인정을 했습니다. 네. 다만 네. 그 사람이 브로커인 줄은 모르고 전부터 건설업자 명함을 받아서 알고 지내왔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네네. 사건이 배당된 당일 저녁에 그러니까 배당받은 그 저녁에 만남을 가졌대요. 근데 네네. 만남을 가진 뒤에야 내가 배당받은 사실을 알았다. 이런 해명을 하고 있긴 합니다. 네. 예, 그럴 수는 있는 건가요? 배당 사실을 뒤늦게? 일단은 부장의 얘기를 들어보면은 그 모임 갖기 보름 전에 약속이 잡혀 있었다 이런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그렇죠. 예, 그러면은 사건을 시간을 추산해서 보면은 예. 보름 전이면은 보통은 이제 1심 판결이 선고되고 항소가 되면은 사건 기록을 항소심 법원에 보내야 되거든요. 예. 그 기간이 대충 맞아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냐면 이 보름 전에 약속을 잡을 때쯤에는 아마 1심 판결이 선고된 직후가 아니었을까. 예. 그리고 왜 이 모임 약속을 취하느냐면은 서울중앙지방법원 같이 큰 법원 같은 경우에는 각각 재판부마다 전담하는 그 영역이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 외국환관리법이나 이런 사건 같은 경우에도 이제 전담법 재판부로 갈 수 있거든요. 아하. 그러니까 이 전담 재판부의 재판장을 보다 보니까 친분이 있는 사람 수소문하다 보니까 이렇게까지 연결이 되지 않았겠는가. 그럼 브로커가 2주 전부터 아주 치밀하게 계획을 짜서 약속을 잡았다는 거군요. 예, 그럴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근데 전제는 뭐냐면, 그러니까 이 브로커라는 사람하고 이 부장판사 사이에 얼마나 친분 관계가 있느냐. 그러니까 예전부터 이렇게 자주 정기적으로 만나오던 사람이다 하면은 사실 조금 구린 냄새라고 할까 좀 덜 할 수 있는데. 알겠습니다. 뜬금없이 연락이 왔으면. 예. 이게 뭔가 이상하지 않냐 의심을 해봤어야 될 텐데. 의심을 했었어야 된다. 네, 애시당초 만날 때부터 의심을 했었어야 됐는데 그냥 만연히 나갔다는 거는 그건 좀 문제가 있는 거죠. 게다가 이 브로커는요. 구치소에 있는 정은호 대표한테 면회를 가가지고 현직 판사들 실명을 줄줄이 언급했답니다. 그러고는 석방과 관련해서는 신경 끄시라 호언장담을 했고요. 네. 실제로 이 부장판사 외에도 4-5명을 더 접촉했다. 현직 판사 4-5명을 더 접촉했다는 의혹들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네네. 이정열 전 판사님,
저는 네. 이제 법조 브로커가 있단 건 알았습니다만 그게 뭐 변호사들한테 네. 사건 의뢰인들을 이제 뭐 흔한 말로 물어다 주는 그 정도 브로커들이 있는 건 알았지. 예, 저도 그 정도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아니 현직 판사들과 이런 커넥션을 가진 브로커 존재에 대한 이야기를 뭐 들리는 이야기는 있었습니까? 전혀 없었고요. 저도 처음 요번에 알게 됐고요.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닌데 이런 측면이 있습니다. 아까 그 말씀 주신 대로 이제 건설업 그 명함을 가지고 계셨다고 하셨잖아요. 브로커가 예. 예, 그러니까 이쪽 그 종사하시는 분들이 이제 법원의 조정위원이나 검찰의 선도위원 이쪽으로 많이 이제 그 역할을 담당을 하십니다. 예. 예, 그러면서 아마 그 법원 검찰 판사 검사들과 사이에 이제 친분 관계가 생기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아마 그 뭐 정말 진짜 친분 관계가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예. 적어도 뭐 석방은 신경 끄시다 이런 정도 말할 정도면 아마 이분이 좀 일종의 브로커도 영업이니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자신의 능력을 좀 과장하기 위해서 풀렸을 가능성이 없지 않아 있기는 있는데 최소한 기본적인 친분 관계 없이는 이렇게 얘기는 안 했을 거거든요. 그렇군요. 그럼 평소에 예, 그러니까, 뭔가 그런 걸 쌓아오면서 브로커 생활을 은밀하게 해왔을 가능성 수사를 해봐야겠네요. 예, 그럴 수도 있죠. 예. 그렇군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자신의 어떤 사업의 보호나 예. 뭐 사업 유지를 위해서 이쪽 권력기관 쪽과의 끈을 유지하려고 했다가 하다 보니까 그런 이 사건까지 이제 알게 되고 그렇게 해서 뭐 소위 이제 브로커 역할을 했을 수도 있지 않겠는가 그런 예. 생각이 듭니다. 이정열 전 판사 지금 만나고 있습니다. 또 하나 불거진 문제는 바로 변호사 수임료 문제인데요. 이 정원호 대표가 문제죠. 네. 나 좀 보석으로 나올 수 있게 해달라 하면서 담당 변호사에게 50억 원을 먼저 건넸다는 겁니다. 근데 네네. 막상 보석에 실패를 하자 면회실에서 이 여자 변호사를 폭행하면서 내 돈 내놔라. 여기서부터 네. 사실은 사건이 의혹이 불거진 거거든요. 네네. 이제 여기서 놀라운 게 변호사한테 건넨 돈이 자그만치 50억 원. 이거 일반적인 금액입니까? 이게 참 저도 보면서 그 이쪽 액수가 뭐 정말 터무니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예. 그러니까 뭐 이거 좀 이게 영업 비밀인데 예. 제가 근무하고 있는 저 사무장으로 근무하고 있는 법무법인 같은 경우도 그렇고 일반적으로 보면 예. 대략 한 건당 한 300만 원에서 500만 원 정도 사이에서 선임을 하거든요. 보수를 쉽게 쉬운 말로 예. 그런데 이게 지금 한 건에 50억 원인지도 일단은 불투명하긴 한데 변호사 쪽에 이제 해명을 보니까 총 민정사 사건 총 16건을 수임하기로 하고 50억 원을 받았다. 16건이란 거는 그럼 이 정은호 대표와 관련된 뭐 자질구레한 것들 다 합쳐서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중에 30억 원은 성공 보수고 20억 원을 착수금으로 받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던 것 같더라고요. 그렇더라고요. 예, 그러면은 16건에 20억이라는 얘기지 않습니까? 그러네요. 그래서 건당 1억이 넘어요. 엄청난 액수죠. 어떻게 해도 설명이 잘 안 되는 이례적인. 예, 이거는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예. 이 지점에서 이제 정관예우 문제로 연결이 되는 건데요. 네네. 몇십억 원대의 터무니없는 보수를 그것도 이렇게 선불로 받을 수 있었던 건 결국 네. 최 변호사가 부장판사 출신 변호사였기 때문에 가능했던 게 아니냐. 예. 어떻게 생각하세요? 참, 저도 부장판사 출신이거든요. 그렇죠. 네, 그리고 그 최 변호사라는 분이 저보다 대학도 후배고 연수원도 후배고요. 예. 그러면은 이분이 이렇게 받을 정도 되면 저는 얼마를 받아야 받겠습니까? 물론 사무장이긴 하지만. 예. 네, 저 지금까지 사무장 생활 해오면서 제일 많이 받아본 선임 계약할 때 해본 그 착수금이 1,000만 원이었거든요. 착수금 1,000만 원. 그것도 한 건. 예. 예, 그러니까 말씀 주신 대로 이게 정관예우의 문제도 있고요. 또 하나는 얼핏 듣기로는 일부 변호사님들 중에 그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러니까 어떤 건가요? 보통 이제 이 법률계 쪽에서 실력으로 승부를 해야 되는데 예. 내가 뭐 누구도 알고 뭐 그 사람은 뭐 나하고 옛날에 뭐 어디서 근무를 같이 했고 뭐 나하고 뭐 학교가 어떤 뭐 선후배 관계고 이런 인적 관계, 친분 관계를 주로 영업 전략으로 내세우는 변호사님들이 있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거든요. 예. 물론 이제 이 최 변호사도 그런 얘기를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명확하진 않습니다만 아마 그런 부분이 또 있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다 합쳐지면서 이렇게 액수가 터무니없이 올라가지
사실은 그런 생각이 좀 드네요. 변호사 윤리규약이라는 게 있어요. 부당 보수, 과다 보수 금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대법원에서 성공 그렇죠. 보수는 무효라는 판결이 나온 적도 있고요. 맞습니다. 이 부분도 엄밀하게 수사를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개인이 적고 많게 받은 문제가 아니라 이것은 전관예우, 나아가서 법조 비리와도 연결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고요. 이 수사가 어떻게 전개되는지 지켜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예, 전 창원지법의 부장판사시죠. 이정열 전 판사였습니다.